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화로운 캐나다 이야기입니다. 평화로운 캐나다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예전에도 한번 소개드렸던 분리 독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공식적인 절차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몇 번 말씀드려서 알겠습니다만 캐나다의 엘버타 주에서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캐나다 연방에서 탈퇴할까 말까라는 국민투표 날짜가 이제 10월 19일로 정해졌다라는 이야기죠. 지난 5월 21일이죠. 5월 21일 날 엘버트 주지사인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제 주지사가 이제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가지고 국민투표, 그러니까 엘버타 주의 이제 국민투표를 10월 19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한 넉 달 정도 남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분리와 관련돼 있는 투표를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캐나다에 머물 거냐?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에 있을 거냐? 그럼 반대는 캐나다에서 나갈 거냐? 이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도대체?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투표는 캐나다에서 계속 연방에 남을 거냐? 엘버타주가 독립할 거냐? 이건 아니에요. 그럼 뭘 물어본다는 거냐?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분리 독립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거냐 말 거냐에 관한 국민투표입니다. 헷갈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캐나다 헌법은 특정 조건이 맞춰지면 해당 연방이 이제 해당 주가 연방에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엘버타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정말 엘버타가 그런 분리독립 단계까지 간 건지 아닌 건지 좀 헷갈리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 엘버타주 주민들 투표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캐나다 연방에 계속 남는 게 좋은지 아니면 우리가 진짜로 그 헌법 절차를 시작할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투표를 통해서 캐나다 연방에 계속 남는 게 더 많아 라고 하면, 자, 그럼 일단 남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니야, 이제 우리가 진짜로 연방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돼 라고 그러면 이제 헌법을 뒤져서 어떻게 나가는 거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절차를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위한 투표를 이제 위한 절차를 개시하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캐나다 이제 엘버타주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레퍼런덤,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10월 19일 날 시행되는 이 엘버타주 국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연방에 있을 거냐 탈퇴할 거냐 이것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한 8, 9개 정도의 이제 다른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이번에 더 추가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투표 같은 경우에는 예비 투표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통과되면 진짜로 한번 해보자라는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엘버타주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원유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있었죠.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시죠. 캐나다는 이제 세계 3위의 이제 원유 매장량 국가입니다. 그리고 생산량으로 따지면 세계 4위 국가다라는 점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전체 매장량의 상당수는 이 서부 지역에 있는 거대한 이제 분지 지형에 이제 있고, 여기에서 제일 핵심 지역이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엘버타주다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캐나다의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오일샌드 같은 경우가 전체 이제 97%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1633억 배럴에 상당한 어마어마한 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막대한 원유를 이제 캐내는 데 있어서 따른 환경적 오염,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디로 실어 나를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 엘버타주하고 그다음에 연방정부 캐나다 총리를 지내던 이제 트리도 이제 행정부하고는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았죠. 당시 이제 트리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이제 드라이브를 상당히 강하게 걸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강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조선을 통한 어떤 이제 해외 이제 수출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을 강하게 실시하면서 엘버타주하고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바마 행정부가 이제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미국으로 내려오는 송유관 키스톤 같은 경우를 새로 증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거부를 하면서 또 미국과의 또 트러블이 또 발생을 하기도 했었던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엘버타주 주민들은 불만이 많죠. 가장 큰 이제 불만은 뭐냐라고 이제 보면은 수출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엘버타주에서 열심히 벌어들인 돈 가지고 다른 주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평 한번 보시죠. 지금 이런 만평이 이제 엘버타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엘버타주, 서스커체주 이러한 이제 서부 쪽 주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오면 여기서 이제 동부 있는 온타리오 그다음에 퀘벡 이런 주들이 오히려
희낙락하면서 그 돈을 빼먹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문제였던 거죠. 어쨌건 이제 이 분리독립과 관련된 이슈들은 이제 2018년 유가가 폭락하면서 엘버타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럴 바에는 우리 따로 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이 데니얼 스미스 주지사가 2022년에 이제 취임을 하면서 분리투표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이제 국민연금에서 엘버타주가 탈퇴하는 이제 이러한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정치 쟁점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 데니엘 스미스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2026년에 주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번에 이제 이 주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당시 약속을 이제 이행을 하는 거죠. 물론 원래는 아무 때나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유권자의 한 20% 정도가 청원. 우리가 이러이러한 주제로 이제 국민투표를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싶다. 국민투표 해달라라고 하면 이제 받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데니얼 스미스 주지사 같은 경우는 20% 문턱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10%로 이제 완화를 하면서 당시에 또 정치 쟁점이 됐는데 어쨌건 지금 이제 한 30만 명 정도의 이제 분리독립 캠페인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명을 하면서 일단은 국민투표가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투표는 남을 거냐 나갈 거냐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를 시작할 거냐 여기서 그냥 그만둘 거냐라고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엘버타주 같은 경우는 2018년 이후에 분리독립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 단체, 사람들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 법에서 정하는 10% 그러니까 유권자 수의 10%니까 실제로 한 17만 8천 명 정도를 이제 구해오면 서명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진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 이제 청원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청원을 해서 국민투표를 이제 하자라고까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법원이 이제 개입을 한 거죠. 즉, 이 엘버타주 법원 같은 경우에는 분리 청원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청원을 받아왔는데 이거를 무슨 권한으로 이 법원에서 기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주민과 관련된 사안들이 있다라는 거죠. 즉 엘버타라는 동네는 엘버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캐나다라는 국가가 설립되기 전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존재하고 그 원주민들과 캐나다 연방정부 이전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체결한 조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청원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오케이를 해서 분리냐 아니냐를 하면 저 원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분리 투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법원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이 데니엘 스미스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좋아. 그러면은 분리 독립은 아니고 분리 독립을 이제 추진할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보자. 즉 예비 국민투표를 진행을 하자라는 정치적인 타협안을 낸 거죠. 그리고 동시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지금 항소를 하고 그 결과를 또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두 분, 한 분은 이제 총포상이시고요. 한 분은 이제 변호사인데 이 두 분이 분리독립과 관련돼 있는 여러 활동들을 주도한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버타주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엘버타주는 뭐 많은 자원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저 멀리 있는 오타와에 있는 연방 정부가 엘버타의 부를 쪽쪽 빨아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과도한 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자원 개발이 불가능해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만평처럼 어떻게 보면 엘버타주가 열심히 벌어오는 돈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될 동네들이 오히려 엘버타주를 이제 못 살게 굴고 있고 감나라 판나라 하는 이런 불만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서쪽에 사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가지고 이제 서부 소외감이라고 이야기들을 좀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캐나다 서부 지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엘버타를 포함하는 서스케치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연방 정부가 우리를 무시해, 우리를 촌뜨기, 시골 내기라고 무시해, 우리 거를 가져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보고 있으면 엘버타, 서스케치원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부 소외감이라는 것이 있다 또는 여기에 대해서 동감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 주민들의 75%가 동의할 정도로 이제 광범위한 정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정서에 힘입어서 엘버타주가 이번에 독립을 해보겠다라는
말까라는 독립을 할까 말까라는 이제 예비 투표, 예비 국민 투표를 실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엘버타주 내부적으로도 심지어 이 데니엘 스미스 주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 분리 독립과 관련돼 있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일부 세력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분리 독립 청원을 이제 주도하는 캠페이너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가자, 독립하자. 우리가 캐나다에 있어서 얻는 게 이득이 뭐야? 라고 주장을 하는 데 비해서 이제 또 일각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론들이 일어나는 건 좋아. 이걸 통해서 오타와에 있는 연방정부와 협상을 해서 엘버타주가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정도면 되지 굳이 분리독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승부수를 던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엘버타주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도 두 부류예요. 그러면 독립을 하면 어떡할 거냐? 그냥 우리끼리 살자. 그러니까 엘버타라는 국가로 남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탈퇴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분리,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는 멋있어 보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매우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을 방문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미국으로 간다라고 그러면 받아줄 거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에 있는 행정부 입장은 뭐야? 라는 것까지 이제 타진을 하기도 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가면 미국 또는 트럼프 이쪽 진영에서 우리를 도와줄 의사, 진지함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자세한 것은 이제 10월 19일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실제로 진짜로 단계로 갈까라고 보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주민과 관련된 이슈들이 여러 가지 존재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약 100년 전에 당시에 이제 이 캐나다라는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던 이제 영국,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영국 왕실이죠. 영국 왕실하고 캐나다 원주민 사이에 몇 차례의 이제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들과 영국이 이제 1년에 연속되는 이제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영에 대한 영국의 통치를 인정하되 여기에 대한 토지 소유, 자치권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받는 1년에 이제 숫자로 붙여지는 뭐 1번 조약, 2번 조약, 3번 조약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들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엘버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그래서 난 유얼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엘버타주 안에만 해도 이러한 조약에 따라서 독자적인 자기의 영역, 그다음에 자치권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5개의 원주민, 국가, 영토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원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설립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우리의 권한을 인정받았고 캐나다 연방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의 권한을 그대로 계승을 했어. 그런데 엘버타가 지금 독립을 해서 미국으로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침해받은 거니까 그러한 조치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버타라고 하는 거대한 동네 중에서 여기는 따지고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 원주민들 영토인데 니들이 무슨 권한으로 탈퇴를 해서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은 땅들, 요만한 땅 가지고 가려면 가지만 우리는 그대로 연방에 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뭐 10월 달 국민투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엘버타주에서는 이제 찬반 예비 투표에 대한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와 관련되어 있는 캠페인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니엘 스미스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잔류, 그러니까 연방에는 남는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엘버타주가 그동안 원하던 뭐 송유관, 그다음에 자원 개발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벗어던지고 엘버타주가 짊어지고 있는 뭐 부담금 이런 것들을 좀 낮출 수 있으면 충분해라는 입장인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과거 트레도 총리 시절과는 달리 얼마 전에 취임했던 이제 마크 카니 총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캐나다를 에너지 강국으로 만들겠고 이것을 위해서 에너지 수출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엘버타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카니 총리와 딜을 해서 뭔가 맞춰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버타주 내부에서도 이 주지사와 맞서고 있는 이제 야당
그러니까 보수당이죠. 이쪽에서도 우리는 독립을 원치 않아, 잔류를 원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분리독립과 관련돼 있는 국민투표를 요구하던 이쪽 분리주의 세력에서는 이번 이 예비 국민투표와 같은 이런 성격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털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할 거면 한 거지. 이게 이 어정쩡한 이 문항은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자료들을 쭉 보면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엘버타주 주민 대다수가 뭐 여론조사를 통해 보면 불만은 있으나 그래도 연방을 떠나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하고 괴로운 점이 많을 것 같아라는 입장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입소스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제 전체의 한 28% 그러니까 30% 미만이 일단 분리독립에 찬성을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 찬성자 그러니까 30% 정도에 되는 찬성자 중에서도 한 20% 정도는 이것은 조건부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이 뭐 달성이 안 되거나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독립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독립하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30%에서 20% 그러면은 얼마죠? 그만큼 전체로 따지면 한 6%만큼이 이제 빠져나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월달, 4월달 뭐 계속 조사를 해봅니다만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해봐도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비중은 한 26에서 30% 사이를 계속 오가고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하나마나 그냥 끝나겠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 캐나다 연방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입니다. 왜 그러냐? 엘버타주하고 연방정부하고 둘 간의 관계면 그냥 마음 놓고 있어도 돼요. 근데 외부 세력들이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죠. 그러면 누가 캐나다의 내정에 간섭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 캐나다와 국경을 접하거나 매우 제일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인 두 나라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발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캐나다는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다. 여러 가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그러한 파트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캐나다의 자원이 이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캐나다의 자원이 미국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해볼 필요가 있다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추진하려고 했던 키스톤, 뭐 송유관 이런 것 같은 경우를 다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제 지원하고 미국이 도와줄 의향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지만 이게 정말 이제 미국이 이제 독립, 엘버타주의 독립, 편입 여기에 대해서 흔쾌히 오케이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캐나다 전체가 51번째 주가 되는 게 어때라고 이제 농반 진반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으니까 엘버타주가 우리가 갈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 오케이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미국은 이렇고 그다음에 다른 한 나라는 어디냐라고 보면 러시아입니다. 난데없이 러시아는 왜 등장했느냐라고 보면 이 러시아는 이제 하이브리드 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국의 전략적 이익과 관련돼 있는 나라에 대해서 전쟁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하거나 관여하거나 간섭을 통해서 자기들한테 러시아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다종다양한 활동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도발적으로,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물밑 작업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캐나다 연방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관련돼 있는 허위 정보, 잘못된 가짜 뉴스, 왜곡된 뉴스, 정보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던 러시아 웹사이트들이 꽤 있었는데 이들 웹사이트 또는 이제 SNS 계정들 중에 상당수가 엘버타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잘못된 이야기,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들을 보면 마치 이제 캐나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엘버타주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미국의 한 주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캐나다는 국가로서 실패한 존재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엘버타주에서 독립에 분리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위장한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극을 마주하고 있는 캐나다. 사실 캐나다하고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갈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어떻든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캐나다가 혼란스럽고 캐나다가 뭔가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으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쁠 게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의 어떤 지역적인 불만, 그 다음에 정치적인 노선, 이런 노선에 따른 갈등 이런 것들을 증폭시키는 작업들을 이제 매우 잘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캐나다에서 엘버타주에서 우리 분리독립할 거야라는 것들은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그동안 잘해오던, 즉 어떤 특정 지역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반발, 대항, 저항 이런 것들을 부추기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라고 이제 지켜보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엘보타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세탁 효과를 기대하면서 러시아는 빠져나가고 이거는 뭐 엘보타주 주민들 이야기지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캐나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한 20만 개 정도의 러시아와 연계되어 있는 계정들이 다종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캐나다 맞춤형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유포하는 활동들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버타주 분리독립과 관련돼서는 연방과 엘버타 두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만 러시아라는 세력들이 개입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분리독립과 관련된 이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합법적으로 이번에 뭐 과반을 넘어서 분리독립을 위한 이제 구속력 있는 절차를 시작하자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 주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엘버타주에서 분리독립을 원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는 더 높아지기를 원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협상에 이제 힘이 실리는 거고 실제로 엘버타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내는 세금이 우리가 쓰는 게 맞지 이게 왜 저 머나먼 퀘벡을 돕기 위해서 온타리오로 가야 돼 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정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선거는 한번 해볼 만한 선거 정도라고 이제 보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브렉시트처럼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까봐 예비라고 하는 이제 안전판을 지금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엘버타주가 단기간에 분리독립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세상 만사 많은 일들이 우리 예상만큼 그렇게 간단하게 돌아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5달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지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들의 어떤 움직임들 그리고 캐나다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엘버타주 주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면 또 예상치 못했던 일을 이제 우리가 목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캐나다는 상당히 평화롭고 안전하고 복지국가고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만 다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갈등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내는 것보다 더 많이 이제 받아간다라고 생각하는 동네는 아무도 없어요. 엘버타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내는 만큼 못 받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연방 전체적으로 어떻게 자금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제 이어져 왔는데 어쨌든 이번 예비 투표, 예비 이제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한 번쯤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당연해 보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엘버타 국민 투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